주말 동안 내린 장맛비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무너지고 물에 잠긴 피해 지역에서는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문을 연 지 1년이 채 안 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빗물이 줄줄 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공무직에 도전하거나 선임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투표 기능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서라는데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내린 장맛비에 전남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전선이 중부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중장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당 4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산 아래 텃밭과 지붕 위로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얼렁 일어나면 이 다리만 묻혔어. 그래갖고 요리 그래갖고 나는 다리를 이렇게 떼내는 게 나 안 죽느라고 대사망이야. 인근 주택 바로 옆 밭둑도 무너져 내렸고 계속된 비에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무서웠죠. 비가 막 사방에서 막 달라 완전 시냇물처럼 흐르듯이 집 쪽으로 맞죠. 사이길로만 흐르니까 마당을 흐르니까. 하루 동안 신안 가구도에 113.5, 무안 95, 영암 94.5, 목포 70mm 등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심에서도 강한 비바람에 철거를 앞둔 슬레이트 지붕 건물 벽면이 뜯기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됐습니다. 노인네들이 비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 여기를 지나다니셔야 되는데 못 지나다니셔요. 뭐가 날라와서 자기한테 덮칠지. 장성과 담양 등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해남과 무안, 영암에서는 농경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침수와 담장 붕괴,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일간 비가 더 내릴 걸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재난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만약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나 시군에 연락해 주시면.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며 비는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모레 저녁까지 약하게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양현승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마른 장마 뒤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이렇게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집안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장맛비가 그치지 않자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담양 중록원 하천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 여러 대가 강물에서 흙을 퍼올리자 한때 물이 범람해 통행이 금지됐던 도로가 그제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또 추가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마철마다 침수되는 도로가 이번 폭우에 또다시 물에 잠기자 긴급 점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도로 옆에 만들어 놓은 펌프 시설이 빗물을 제대로 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배수 펌프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지역 고령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위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수위와 이제 수위 상승에 따라서 여기가 좀 하천 여기 통로팍 수위가 좀 올라가는 침수가 되는 상황이 한 번씩 발생이 됩니다. 하천이 범람해 도로가 물에 잠길 경우 운전자들이 물에 빠질 수 있는 하천 옆 하부도로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도 침수를 막기 위한 잡초와 쓰레기 제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하부도로인데 그 광주천이 범람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그 하부도로가 잠깁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사람들 통행을 제한하는 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오는 6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추가로 예보된 상황.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8달 전에 공식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장맛비의 누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어린이 문화원과 체험관 등 10여 곳에서 빗물이 새는 현상이 있었고 주말을 맞아 전당을 찾은 일부 관람객들이 빗물을 피해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화전당은 2,500톤의 빗물을 받아 광주천으로 보내는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개관 이후 누수 현상이 벌어지자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주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모바일 투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손쉽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참여율은 넘어야 할 벽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산 엠보팅은 광주 광산구가 2년 전 개발해 배포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네 축제 때 개선했으면 하는 점부터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것까지 다양한 질문을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투표도 하고 댓글도 달아놓습니다. 처음보다 참가하는 주민들이 제법 늘어서 회원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에 의견을 주고 싶을 때 창구들이 너무 적었는데 이렇게 투표로서 내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광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이어 광주 남구도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고 광주시도 모바일 투표 기능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을 7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의 주민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참여하는 주민이 수십에서 백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아 만들어 놓고도 고민입니다. 패널을 구성해가지고 설문을 돌리기 때문에 광주를 대표하는 모집단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성들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 지방자치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성패 여부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시민 참여 정책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예산만 들어간 예물단지가 될지 시민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공모직에 잇따라 도전하거나 선임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으로 2달 전 그린카진흥원 본부장으로 임용된 노모 씨가 최근 정무 특별보좌관 공모에 응모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문혜옥 전 효령 노인복지타운 본부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비꼬울 노인건강타운 본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앞서 광주시의 장현 전 정무특보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8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장 선거가 치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한 차례 무산 끝에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치르되 그 전까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양당의 입장이 의석수에 따른 배분 방식과 자율투표 방식으로 갈린 가운데 더민주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가 일정대로 치러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기아는 최근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패에 빠져 7위로 쳐져 있는데 잦은 실수와 또 선발진의 구멍을 메우는 게 가을 야구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6연승 뒤에 4연패. 기아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다 잡았던 LG전은 집중력 부족으로 연장 끝에 역전패하면서 상승세가 꺾이더니 주말 넥센전은 경기 막판 실책이 겹치면서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천정 넥센의 최근 9연패. 최근 복귀한 임창용은 보크와 폭투 등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주 5위까지 상승했던 기아는 33승 1무 41패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잇따라 실책으로 경기 흐름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양현종과 헥터 지크로 이어지는 선발진 이외에 4호 선발에 구멍이 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불펜진이 임시방편으로 메우고 있지만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선발은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 있다지만 두 자리가 비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면 아직 절반 시즌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기아로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최근 8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때려낸 나주환을 비롯해서 김주창과 필, 이범호 등 공격력이 버텨주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결국 윤성민과 김진우 등 선발 투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5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는 기아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열 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바로 소방공무원입니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뒤에 오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현장에서 처참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겠죠. 소방당국은 지난 연말부터 지역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와 협약을 맺고요. 소방공무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소방관이 단 1명도 없습니다. 병력이 외부에 알려질까 걱정하거나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도움을 주고받도록요,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가짜 골동품을 국내로 들여와 거액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경사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경사 등은 가짜 골동품 10여 점을 진품으로 속여 팔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해액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 시민대책위가 채용비리가 발생한 동아여중고 이사진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사학법인협의회의 성명에는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며 학교 이사진이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남지방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시급 대비 3.5%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시내버스 파업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비정규직 운전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등은 TF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광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정비용 부품 산업과 튜닝이나 디자인 등 자동차 판매 이후의 서비스 시장을 포괄하는 용어로 광주 협의회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4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공예품과 디자인 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판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상품 가운데 지역성과 독창성, 가격 부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36개 공방위 작품과 14개 기업의 우수 디자인 상품을 다음 달까지 할인된 가격에 특별 판매하는 공예 블랙위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적 요구인 시급 10,000원 실현의 첫 단계로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최소 1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협의하에 조속히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가 실습도 받지 않은 교생 실습생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한 사립여고 실습교생 A씨는 폐결핵 진단으로 4주간의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해당 학교는 마친 것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이 교생은 교장 지인의 자녀로 밝혀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모 건설회사의 사업관계에서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달 사이 2차례 모 건설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각종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라 건설사의 구체적인 혐의점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